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윤중의 김흥준 변호사입니다. 세상만사 변호사일지 너도 변호사냐? 나도 변호사다. 오늘은 제가 수임해서 거의 1년 반 정도 고생해서 진행했던 인천 여중생 피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저에게 이런 사안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알려줘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언론의 힘도 많이 받아서 일이 잘 처리되었으며,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담당 수사관도 징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지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구제하는 그런 청와대 그 신문고 같은 그런 제도가 있어서 청와대 신문고에도 올라왔던 그런 자료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중학생이었는데 가해자 남학생 2명이 만 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자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사건이 얼마큼이나 끔찍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분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그 여성 청소년 수사계의 수사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권 형사님의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가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어디 길을 가면은 가해자들이 쫓아오거나 가해자들이 알고 있는 다른 남학생들이 피해자를 쫓아와서 피해자는 식당으로 도망친다거나 또 다른 그 모르는 곳으로 도망친다거나 상가로 도망친다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집에서 나가다가 외출하다가 그 가해자 무리가 있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외출을 못하는 그런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당장 3개월이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이 사건에 물론 피해자 측 국선 변호사님은 있었지만 국선 변호사님은 형사님들의 처분에 맡기고 특별한 변호 활동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하튼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때가 사건이 있은 지 한 3개월쯤 됐던 그런 시기였고, 제일 먼저 형사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사분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10년 이상 경찰 생활을 하면서 구속 수사, 미성년자, 특히 중학생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단언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형사님, 그럼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중학생이 벌인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형사님도 10년간 있었습니까? 지금 피해자는 얼만큼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조치를 취한 것이 당시 인천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그 청와대 신문고에 올렸고, 그리고 유관기관에 계속적으로 진정을 넣어서 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이 모든 기관들이 협심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러한 얘기가 그 담당 형사님에게 들어가자마자 담당 형사님은 포렌식을 핑계로 늦추고 있던 수사를 바로 재개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해자들이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수사 지연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증거 누락의 문제입니다. 그 가해 학생은 계속적으로 사고를 치다 보니까 그 전에 사고 친 사건의 바로 담당자가 그 형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의 가해자의 아버님이 그 형사와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 바로 직전의 사건이 무마가 된 그런 기록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사건이 또 이어지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 형사님과 그 가해자 아버님이 또다시 만나는 상황이 됐고, 저희가 왜 이런 것까지 의심하게 됐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증거 누락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요한 증거 자료인 CCTV를, 아파트 CCTV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여러 CCTV가 있는데, 그 도로에 이제 CCTV가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있는데, 중요한 자료는 엘리베이터의 CCTV 자료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질질 끌고 가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 그 CCTV 자료인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서 부랴부랴 이제 가서 이 영상을 이제 캐치를 하는 그런 과정인데, 문제는 이 영상을 그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찍었다면은 이걸 저장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증거 기록을 보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얘기하니까, 실수였다고, 다 찍었는데 저장을 누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변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처음에 스타트할 때 삥 소리가 나고 저장할 때도 삥 소리가 나게 돼 있거든요. 때문에 삥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합리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옆에 형사님이 두 분이 갔는데, 그 옆에 있던 형사님은 그 일시를 적었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다, 몇 분 몇 시 몇 초에 엘리베이터에서 질질 끌고 올라가는 영상과 함께 다시 또 가해자들만 내려오는 영상이 있다, 가해자들만 하이파이브를 하고 내려온 영상이 있다, 몇 시 몇 분에 뭘 사 먹고 다시 또 엘리베이터 타고 그 맨 위에 28층까지 올라가는 영상이 있다. 이게 옆에 형사님이 그건 다행히 적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적은 것이 나중에 이제 증거로 쓰였는데, 그 증거로 쓰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아파트에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 관리인 분께서 자기 아파트 관리소 자체에서도 이 사건은 너무 끔찍한 사건이고, 이 CCTV에 대해서는 보관 기간이 있으니까 요것만큼은 남겨놓고 또 언제
이 자료를 요청할지 모르니까 일단 보관하자는 그런 그 자체의 어떤 그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형사 재판할 때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서 증거로 현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 영상은 증거로 쓰이지 못했고, 다만 그 올라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보고서만 증거로 쓰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민사소송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민사재판부의 판단은 실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그 관리사무소에서 결국 그 증거를 냈기 때문에 결과에는 변동이 없다. 그리고 담당 형사님이 그 파견 다른 곳으로 전출가는 징계를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민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런 그 판결을 받았지만, 여하튼 그런 그 형사분의 그 처분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한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맞서서 형사 사건에서만큼은 합리적이고 또한 정의에 타당한 결과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수사관님들도 형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방심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고 피해에 제대로 손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호인으로서는 이거를 지적을 하고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인권 구제를 위해서 뛰어야 한다는 거,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상 세상만사 변호사일지 김웅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